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최근에 GPT-4가 이제 대중에게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반응이 뜨거워요. 실제로 대중을 위한 AI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왔다는 것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AI 전문가라던가 혹은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나 B2C의 특성상 AI가 GPT-4 이상으로 더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파라미터가 증가하고 반도체 기술이 상승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알고 있죠. 갤럭시 S22, 갤럭시 S23, 갤럭시 S20 이 정도의 차이가 사실 이 이름값을 떼고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혹은 성능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인데 앞으로 GPT 그러니까 B2C 계열의 그런 AI들은 이러한 길을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B2C AI 특성상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이라던가 혹은 도움을 줄 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혹은 대중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AI 같은 기술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대략 한 2028년 이후에 상용화될 수 있는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본격화되어야지만 B2C AI와의 그 결합을 통해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원하는 혹은 AI가 인간들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때부터가 이제 B2C AI의 본격적인 경쟁 혹은 진짜 승자가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GPT-4는 그 이전의 기술 그러니까 먼 미래에는 결국에는 잊힐 기술이지만 지금 봤을 때에는 그럼에도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좀 인정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욱더 진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죠. 다만 B2B AI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섹터고요. 특히 B2C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월등히 적어요. B2B의 특성상,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의 특성상 원하는 것이 분명하죠. B2C처럼 모든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그런 개인과 다르게 기업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익 증가라던가 아니면 비리를 색출한다거나 혹은 이런 고담 같은 플란티어 테크의 이런 고담 기능과 같은 이런 친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적국 혹은 상대들을 밝혀내는 혹은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팔란티어 혹은 B2B A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팔란티어에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은 작년에 GAAP 기준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요. 사실상 이 성장주를 봤을 때 성장주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는 이번 4월달에 아마 시간이 되면 이것까지도 좀 같이 이제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염두에 두고 있죠. 특히나 이제 필승 사단 같은 경우는 1년일 기준으로 이제 멤버 계좌 기준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 제가 100% 전부 다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멤버십 비용을 환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서는 사실 필승사단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전수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메리트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같은 시기가 굉장히 불확실할 경우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사실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경우 1년치의 멤버십 비용을 전부 다 환불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매달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복습도 해드리고 또 오프라인에 참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다시 해드리고 이런 식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금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래서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고 이번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시간이 남으면 다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이 기업을 분석할 때 특히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기업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성장성이죠. 성장성.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시크릿컬 가치주 상관없어요. 성장성이 안 나오면 그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세 상승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따라서 성장성을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가하는 것이 성장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장성이 더욱더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매년 30% 성장하던 것이 10% 성장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폭락해요. 근데 보통은 폭락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년 20% 성장하다가 30% 성장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폭등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 30% 성장하다가 10% 성장과 그리고 뭐 2% 성장하다가 4% 성장 이 둘 기업 간의 비교를 했을 때에도 역시나 월등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낼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이 성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성장성이 훨씬 더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지느냐 혹은 흑자 전환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적자에서 또 흑자 전환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팔란티어는 뭐 역대급이죠. 일단 GAP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고요. 작년 4분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그런 매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매우 가파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전체 미국 매출만 봤을 때에도 30% 이상 성장을 했고요. 21년 대비 22년도의 성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장 괄목할 부분이 이제 팔란티어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그런 뭐랄까요 부정적인 인식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에 너무나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좀 숫자로 말씀드리면 정부, US 상업, 민간 기업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3.5, 3.5대 1 수준으로 정부의 그런 비율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뭐 2대1 정도, 2대1 정도로 이제 가팔라지, 이제 상업, 민간 부분의 그런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는 미국 외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 1대 한 0.8? 거의 80%까지 민간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팔란티어를 봤을 때 가장 큰 의구심 중에 하나였던 정보 쏠림 현상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상업 부분, 민간 기업 대출 부분에서 민간 기업 부분에서는 무려 전년 대비해서 67%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조금 더 주목할 점은 이 일반 고객, 민간 기업들의 그런 팔란티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팔란티어의 그런 효율성,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 지출하는 비용을 조금 더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서비스를 훨씬 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객 수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증가했고요. 계약 수도 대략 60% 이상 증가하면서 사실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대형 계약뿐만 아니라 소규모 계약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 상업 민간 기업들의 그런 계약 수 증가와 고객 수 증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팔란티어의 고객 혹은 AI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90% 이상, 95%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중 패권 전쟁,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둔 대만을 이제 두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국도 국방비 혹은 국방에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국방 사업의 비중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따른 AI 시스템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저는 꾸준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GPT-4가 지금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알지 않은 B2B AI부터 나타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팔란티어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도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팔란티어가 한창 핫할 때 제가 팔란티어를 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 친화적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이 팔란티어의 보상이 사실 이런 돈, 현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봉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주식 보상이 너무나도 컸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팔란티어가 양질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빅테크에 맞서서 양질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았고요. 왜냐하면 빅테크에 비해서 자금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계속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뭐 직원들에게 주식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직원들이 주식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희석되었고요.
주식 가치가 떨어졌고요. 특히 매도를 통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됐던 것이 맞는데 올해부터는 큰 폭으로 줄이고요. 내년부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주식 보상을 줄이겠다라고 팔란티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작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만약 상승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그런 매물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 것이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죠. 주가가 매우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팔란티어 임직원 입장에서도 주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의 한 7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6.5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도 이제 임직원들이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수익 실현하기가 괜찮은 그런 주가이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괄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독점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임직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최근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기 침체예요. 근데 경기 침체일수록, 그러니까 이 AI 시스템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황기 때는 데이터를 좀 막 쓰는 경향이 있죠. 뭐 광고도 막 하고 홍보도 막 하고 마케팅도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 이제 매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고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데이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뭐랄까요, 좀 단위성이 굉장히 좀 늘어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작년에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팔란티어의 그런 성장성이 60% 이상 나왔다는 것은, 고객 수도 55%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위성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혹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데이터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써야 되는 당위성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와 팔란티어의 관계는 너무나도 끈끈하다는 것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뭐 미국 정보부, 뭐 CIA, FBI, 혹은 안보부도 마찬가지고 테러 관련된 기관들도 팔란티어의 고객이고요. 특히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팔란티어의 고객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와의 그런 결합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뭐 범죄 행위라던가 혹은 사이버 테러의 징후, 혹은 뭐 자금 세탁, 혹은 마약범, 이런 것들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팔란티어가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 쪽에서의 그런 매출액이 압도적이었다면은 작년부터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아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민간 쪽의 그런 압도적인 성장성으로 인해서 거의 1대1 비중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에 너무 쏠려 있다, 혹은 공기업에 가깝다, 이런 식의 좀 의구심을 타파하는 연도가 올해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AI 시스템의 거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내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란티어는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데이터까지 끌어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효과성이 뛰어나다, 매우 뛰어나다. 결국에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도 끌어옴으로써 이제 이런 AI 시스템 결합을 혹은 AI 시스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뭐 테러 조직을 검거한다거나 혹은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거나 방지죠. 그러니까 방지, 예방,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가장 이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밝히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사용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객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AI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라는 것이 뭐 기존의 AI 시스템이었다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혹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
소규모 고객사들의 고객들의 그런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범죄를 예방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내부 데이터가 없죠. 네, 예방에는 내부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데이터를 끌어옴으로써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뭐랄까요, 좀 시그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 정부가 뭐 오사마 빌라덴을 찾아내는 데에도 플란티어 기술이 쓰였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발각시키는 데에도 역시나 플란티어의 기술이 쓰였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 팔란티아와 비교했을 때 C3AI와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C3AI 같은 경우는 오직 내부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직 에너지 회사들만 고객들로 삼고 있는데, 플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이제 에너지 기업과의 그 협력도 다분히 하면서 C3AI가 가지고 있는 마켓 파일을 빼앗고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GPT-4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검색 기능, 검색 시스템에서의 파일을 가져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알파벳과 비교했을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훨씬 더 이제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시장의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빼앗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C3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에 한정된 고객들을 팔란티어 테크가 빼앗아 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C3AI가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고유가 시대로 알면서 굉장히 좋아지면서 C3AI도 수혜가 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도 팔란티어 테크가 이제 마켓 파일을 뺏어오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도 이제 1,000억 원대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 날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100% 이상의 그런 실제 성장성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시가총액은 100조 원대에서 22조 원대로 100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에서 22조 원대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꾸준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PBR도 뭐 20이 넘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6.5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팔란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잘 다듬으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 저항 라인까지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란티어에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